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알료는 PB27,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 알료는 PR108을 조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한 살을 먹었다고 한돌맞이 영상을 사실 저를 위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우선은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생각보다 더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채널을 더 잘 운영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간 리셋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 계획이 좀 바뀌어서 이번 주 영상을 살짝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근면해야 되는데, 그쵸? 오늘 사용하는 보조색의 알료는 PR108 카드뮴 레드라는 이름의 알료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카드뮴, 즉 중금속이 들어간 알료이고요. 그래서 현재 물감 제작에 사용되는 알료 중에서 가장 독성이 높은 알료 중 하나입니다. 사용하실 적에, 그리고 사용 후 폐기를 하실 적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료 PR108은 오렌지색이 도는 레드색에서 진한 보랏빛이 도는 붉은색을 만드는 알료이고, 내광성은 월등히 좋고 불투명한 알료입니다. 착색이 잘 되고 어떤 물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카드뮴 계열 알료의 특징이 건조 후 채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카드뮴 계열의 알료는 노란색 계열을 만드는 PY35, PY37, 오렌지색을 만드는 PO20, 그리고 붉은색 계열을 만드는 PR108이 있는데요. 이 중 PY37은 카드뮴 옐로우라는 이름의 알료인데 적어도 수채 물감을 만들 때는 사용되지 않는 알료입니다. 카드뮴 계열의 알료는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인 옌스 야코프 베르셀리우스와 같은 해에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드리히 스트로마이어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프리드리히 스트로마이어가 물감 알료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에도 1830년대에 우선 도자기 채색용 알료로 사용되다가 1840년에야 물감 알료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842년 옐로우 계열이 먼저 상용화되었고요. 이후에 여기에 셀레늄을 더해서 카드뮴 오렌지와 카드뮴 레드 알료에 대한 특허권을 1892년에 취득합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이 두 알료도 상용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참고로 셀레늄은 카드뮴 계열의 알료를 처음 발견한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가 1817년에 발견한 원소라고 하는데요. 1817년에 베르셀리우스가 참 열일하셨던가 봅니다. 1910년부터 상용화된 카드뮴 레드 알료는 당시 예술가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뮴 레드가 16세기부터 사용되었던 연지벌레를 재료로 만들어진 카민 계열의 색 이후로 최초로 발견된 붉은색 알료이기 때문입니다. 토성 계열의 붉은색을 제외하고 스칼렛이나 카민 혹은 버밀리언 등으로 불리는 색감을 만드는 새로운 붉은색 알료가 근 400년 만에 발명이 되었다니, 거기에 대한 예술가들의 관심이 가히 짐작이 가시죠? 많은 예술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카드뮴 레드 알료를 사용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화가인 앙리 마티스입니다. 1911년에 작업한 빨간 작업실이라는 작품의 붉은색 배경이 이 카드뮴 레드로 칠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1910년에 상용화된 알료를 1년 만에 작품에 활용하다니, 앙리 마티스는 당시에 굉장한 얼리 어댑터였던 것 같습니다. 앙리 마티스 작품 중 붉은 방이라는 작품도 강렬한 붉은색 배경으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908년에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카드뮴 레드를 사용한 것은 아닐 테죠. 각각 다른 안료로 표현한 한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앙리 마티스와 카드뮴 레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카드뮴 레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지 마티스는 다른 작가인 르누아르에게 기존의 버밀리언 대신에 카드뮴 레드를 한번 써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길 원했던 르누아르는 단 한 번도 카드뮴 레드를 작품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잠깐! 좀 전에 마티스의 빨간 작업실을 감상하신 분은 근데 빨간 작업실의 배경색이랑 네가 사용한 보조색은 색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 알료는 PER108입니다. 내광성이 좋고 불투명하며 카드뮴 성분이 있는 물감임에도 AP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위험물질이 있지는 않다는 말인데요. 참고로 위험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CL 마크가 붙는답니다. 카드뮴 레드로 만들어지는 색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색이 렘브란트의 카드뮴 레드 D, 이건 렘브란트의 카드뮴 레드, 그리고 이 색은 마이메리 블루의 카드뮴 레드 라이트, 마지막으로 이 색은 로만 슈말의 카드뮴 버밀리언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오늘의 보조색인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이고요. 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카드뮴 레드색을 본 것은 아니지만 PR108로 만들어지는 색감은 거의 이런 오렌지색이 많이 도는 붉은색인데요. 이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은 유독 독특한 색감입니다. 제가 오렌지색, 보라색 결을 포함해서 약 100개 이상의 붉은색 물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색은 굉장히 특이한 색감이라 꼭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깊이감이 있는 중간톤의 붉은색이지만 약간 오렌지빛 혹은 갈색빛이 돌기도 하고 또 동시에 보랏빛도 보이는 아주 오묘한 색인데요. 발색하고 건조되면서 채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에게는 발색한 당시의 색도 건조된 후 채도가 약간 떨어진 색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색이랍니다. 제가 화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카드뮴 계열의 안료를 만들 때 셀레늄을 더 많이 첨가할수록 색이 어두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셀레늄을 가장 많이 넣었을 때의 발색은 검정색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의 이 오묘한 색의 비밀은 셀레늄의 양이 아닐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추측할 뿐이지만 이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독성이 많고 특히나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도 하니까요. 모든 종류의 카드뮴 레드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시고 특히 이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은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하니까 왠지 더 치명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네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넬리의 카드뮴 레드 퍼플은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물감이라 조색할 때 양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럼에도 6:4에서 5:5 비율로 조색되는 구간에서 색감 차이가 크게 보여서 제가 양 조절에 실패를 했거나 그게 아니면 이 PR108 안료의 영향력이 약간의 차이에도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안료와 조색을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프러시안 블루 단독의 발색을 제외하면 벌써 9:1 비율의 조색부터 그래뉼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 PR108이 그래뉼이 많이 보이는 안료이기 때문입니다.
PR108의 그래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료 PR108 카드뮴 레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아주 약간 뜹니다.